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폭망한 브라질의 유망주 파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브라질의 2002 한일 월드컵 우승주역인 클레베르송. 사실 그는 당시 브라질의 주전 미드필더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공격적인 성향의 주니뉴 파울리스타가 주전으로 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콜라리 감독이 대회 중 공수의 밸런스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술에 변화를 주게 되면서 육각형 미드필더인 클레베르송이 8강서부터 주전으로 기용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질베르투 실바와 중원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호나우두에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 넣어 우승 확정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린 나이에 월드컵 스타가 된 그에게 퍼거슨 감독이 접근해왔고 그렇게 2003년에 맨유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레베르송은 맨유와 영입을 합의한 시점에 퍼거슨 감독이 곧바로 베론을 매각해버렸을 정도로 정말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퍼거슨 감독의 대표적인 실패작이 되고 말았는데요. 퍼거슨은 그가 영입 동기인 호날두와 함께 세대교체 주축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클레베르송은 기대치에 비해 너무 못했습니다. 육각형 미드필더라고 하지만 맨유에서 뛰기에는 육각형이 굉장히 작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거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2시즌간 단 리그 20경기만 출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게 베식탁스로 이적하면서 팬들에게서 금세 잊혀져 갔는데요. 훗날 클레베르송이 밝히기를 과거 맨유행이 거의 유력했던 호나우지뉴가 자신이 맨체스터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영어를 하지도 못하고 맨유에 포르투갈어를 쓰는 선수도 없어서 조금 망설였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의 설득에 넘어가 맨유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호나우지뉴는 없었다고 하죠. 그의 발언을 미뤄봤을 때 언어적인 장벽도 프리미어리그 적응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의 팬들이 잊고 싶어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벵거 감독이 엄청난 보호 속에서 무수한 경기에 출전하며 결국 실망스러움만 안긴 채 브라질로 돌아간 데닐손입니다. 그는 브라질의 U17 연령별 대표팀의 주장 출신으로 벵거 감독이 야심차게 육성했던 DDS 라인 중 가장 먼저 두각을 보인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후방에서부터 볼을 연결해오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 팀의 밸런스를 망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파브레가스의 수비 가담 부담이 늘어 중요 선수인 파브레가스의 공격력이 반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잦은 횡패스와 백패스로 경기를 보는 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팬들의 잦은 원성을 샀지만 벵거 감독은 그가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말하며 항상 옹호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벵거 감독의 보호 속에서 무려 150경기나 소화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기량은 전혀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로부터 무장점 미드필더라고 불리던 데닐손은 갑자기 아스날에서 뛰고 싶지 않다,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에서 뛰고 싶다 라는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3년에 아스날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방출되어 임대 갔던 고향의 상파울루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조용히 팬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해버지 시절에 축구를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기억하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 선수인데요. 저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CSK 모스크바로 이적하여 빠른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77경기에서 44골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일찍이 브라질 대표팀에 승선하는 영광도 안게 되죠. 그러자 당시 맨시티의 탁신 구단주가 상당한 애착을 보이며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게 되고 한화 약 300억 원이라는 맨시티의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며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맨시티는 석유 자본이 인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넉넉지 않았던 클럽의 재정을 고려해보면 맨시티가 조에게 투자한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는데요. 그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득점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맨시티에서는 리그 21경기 단 1개 득점만을 기록한 채 먹튀로 취급받으며 에버튼으로 임대를 떠나게 되죠. 맨시티에서 단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임대간 에버튼에선 조금씩 꿀맛을 보면서 마침내 리그 적응을 마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 또한 잠시뿐이었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며 임대를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에 자국의 인테르나시오날로 이적하며 브라질 무대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 24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브라질 무대에서는 맹활약을 펼쳐나가며
아틀레티코 미네이루에서는 호나우지뉴와 함께 팀을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브라질 대표팀에도 승선하여 자국에서 진행된 브라질 월드컵에도 나설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월드컵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며 얼마 전인 2023년 2월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케이리소는 유망주 시절 제2의 호마리오라는 호평을 받을 만큼 뛰어난 공격 재능을 자랑하던 유망주였습니다. 탁월한 골 감각으로 브라질의 파우메이라스에서 무려 리그 21골을 기록, 최연소 리그 득점왕과 신인상을 동시에 석권했었는데요. 그러자 그에게 리버풀부터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밀란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끝에 2009년 바르셀로나가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팬들은 그의 영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동시에 최소 메시, 보얀도 현재 뛸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케이리손에게도 과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적 온 지 얼마 안 되어 곧바로 벤피카로 임대 보내졌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케이리손을 영입한 이유는 훗날 비아 영입의 옵션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뿐이라며 그가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고 뛸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케이리소는 유럽 무대 적응을 위해 벤피카로 향했지만 그는 파우메이라스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대 간 팀들에서도 매번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그는 계약 기간인 2014년까지 임대만 전전하며 바르셀로나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까지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역대 최악의 영입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리켈메로 주목받았던 간수입니다. 엘리케 리마라는 이름보다는 간수라는 별칭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실 텐데요. 간수는 브라질 말로 거위라는 뜻으로 산토스 이적 당시 구단 관계자가 거위를 닮았다고 하여 지어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자, 간수는 유망주 시절 스피드는 느리지만 공미로선 지녀야 할 덕목을 모두 지녔다는 호평을 받던 대형 유망주였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유스리그를 제패하며 일찍이 네이마르, 모우라와 함께 남미 유망주 3대장에 꼽혔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2010년경 프리미어리그 내 B클럽과 유럽 전통 명문팀들로부터 무수한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이 시기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유럽 진출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죠. 이후에는 소속팀인 산토스와 불화가 겹치면서 경기력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러브콜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한화 약 140억 원의 상파울루로 이적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부상의 후유증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간수는 유럽 무대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고 마침 세비야의 산파울리 감독이 그를 강하게 원하면서 마침내 세비야를 통해 유럽 무대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 이후 떨어진 기량과 더욱 느려진 발은 유럽 무대에서 뛰기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인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죠. 결과적으로 혹평과 함께 브라질 무대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브라질 무대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미앙은 브라질 출신으로는 매우 희귀한 정통 타겟터 유형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최전방에서 동료들과 뛰어난 연계 플레이와 높은 골 결정력을 자랑하며 브라질의 런던 올림픽 은메달을 이끌었었는데요. 자, 이렇듯 다미앙은 2012 런던 올림픽 대회를 통해 본인의 존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조별리그서부터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해오던 그는 4강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브라질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지만 다미앙은 전체 6골로 득점왕에 선정된 것은 물론 대회 내내 뛰어난 위치 선정과 높은 골 결정력을 자랑하며 네이마르, 오스카와 함께 B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그의 이적료는 무려 하나 약 830억 원까지 치솟게 되죠. 그러나 높은 이적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그의 영입에 많은 힘을 쏟았었는데요. 그런데 한참 주가를 올리던 중요한 이 시기에 서드파티 문제와 부상이 겹치면서 유럽 진출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미앙은 자국 내 최고 클럽인 산토스로 이적하여 재기를 노리게 되죠. 산토스 구단은 높은 이적료를 들어 그를 영입한 만큼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부상 이후 떨어진 경기력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산토스 역대 최악의 영입에 선정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후 전임맨에 길을 걷던 다미앙은 자유계약 신문이 되어 마침내 베티스와 단기 계약을 맺어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회를 받지 못하며 실패한 채 브라질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현재 그는 돌고 돌아 아시아 무대로 진출하여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선 리그 득점왕부터 리그 베스트, 리그 MVP에 등극하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10년 전에 그에게 걸었던 큰 기대에 비해선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폼을 보면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이 되는 선수입니다. 자, 일명 가비골이라 불리는 바르보사는 산토스에서 네이마르의 뒤를 이을 천재 공격수라고 불리며 일찍이 팀의 간판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산토스에서 4시즌간 56골을 터뜨리며 팀을 2차례나 리그 우승으로 인도했는데요. 그리고 2016년엔 자국에서 진행된 리우올림픽에서 제주스, 네이마르와 함께 브라질 축구 역사상 첫 금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주가가 더욱 높아진 그를 인테르가 무려 하나 약 390억 원을 들여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인테르의 팬들은 과거 호나우두가 이곳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듯 그가 제2의 호나우두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르보사의 인테르행은 최악의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어 감독부터 후임으로 온 피올리 감독은 그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요. 팬들은 바르보사에게 정말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이상하게 교체로도 출전하지 못할 정도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그는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는 등 돌발 행동을 보이게 되고 인테르와의 사이가 악화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국 바르보사는 기회를 찾아 벤피카로 임대를 떠나게 되죠. 그러나 벤피카에서도 연달아 실패하게 되면서 그가 유럽 무대 적응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바르보사는 인테르의 계획에서 철저히 제외되어 임대를 전전하게 되는데 브라질의 플라밍고에서 부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을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으로 이끄는 등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활약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내용 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현재 유럽의 많은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과연 유럽 무대에 재도전하여 자신을 향한 비판을 수그러들게 만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네요. 한때 브라질의 유망한 윙어라고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던 선수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잊혀진 선수죠. 말콤은 플레이메이커의 성향을 가진 측면 윙어로 보르도에서 소년가장과 원맨팀 역할을 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실력보단 로마와 바르셀로나의 이적 사고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말콤이 로마와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선회한 것이 한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당시 그가 로마의 뒤통수를 쳤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보르도 구단이 로마로의 이적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막판에 더 높은 이적료를 비다하자 곧바로 바르셀로나 측과 이적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즉 구단 차원의 잘못이 컸던 것인데요. 자, 당시 말콤의 이적료는 무려 하나 약 540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 구단이 많은 기대를 걸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콤은 뜨거웠던 이적 사과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악수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2턴 선수진에 밀려 도무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발베르데 감독은 그가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죠. 이러한 이유로 팬들은 안 쓸 거면 도대체 왜 비싼 돈을 주고 영입한 것이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적해온 지 불과 반 시즌 만에 말콤의 이적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단 한 시즌 만에 제니트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니트가 비싼 이적료를 불렸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거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죠. 그렇게 러시아 무대로 향한 말콤은 팬들에게서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말콤은 한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 이적 후 커리어가 꼬였다는 팬들의 평가와는 달리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으며 구단은 나에게 절대 부당하지 않았다는 등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위의 선수들 외에도 파투와 헤이니에르가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투는 밀란에서 보여준 활약이 있어서 제외했고 헤이니에르의 경우에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제외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